안녕하세요, 코비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피보나치 되돌림을 실제 매매에서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차근차근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피보나치가 뭔지 아주 간단하게만 알고 넘어가자면, 피보나치 수열은 피보나치라는 수학자가 발견한 황금 비율을 뜻하는데, 나뭇잎의 모양, 꽃잎의 비율, 소라의 무늬 등등 이렇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는 가장 아름답게 느껴지는 황금 비율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황금 비율이 사람의 심리를 기반으로 구성되는 차트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맨 처음에 트레이딩을 공부할 때는 무슨 이런 사이비 같은 이론이 있나 했었는데, 실제로 차트를 되돌아보면서 피보나치를 직접 찍어보니까 생각보다 정말 자주 피보나치 비율에 맞게 차트가 움직이는 걸 찾아볼 수 있었거든요. 특히나 코인처럼 오로지 사람들의 심리로만 구성되는 차트에서는 피보나치 수열의 황금 비율을 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좀 더 현실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자면, 차트라는 건 아무리 상승세가 강하더라도 절대 무한하게 한 방향으로만 상승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가격이 상승할 때는 당연히 중간중간 이익 실현을 하는 매도 세력들이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반드시 이 상승에 대한 되돌림, 즉 조정을 받으면서 차트가 움직일 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심리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코인 차트에서는 피보나치 수열에 의한 황금 비율이 생각보다 더 잘 들어맞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때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되돌림의 정도를 퍼센티지로 정리해둔 게 바로 피보나치 되돌림이에요. 사실 이 피보나치 되돌림을 하나의 매매 기법으로서 단독으로만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차트의 주요 지지 저항선, 추세선, 그리고 기본적인 파동 분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면 차트의 진행 방향을 예측하는 데 정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피보나치 되돌림을 차트에서는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 일봉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21년도 초의 불장대 차트인데, 보면 아무리 불장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지그재그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차트가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한번 저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피보나치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이 처음 시작된 이 부분을 저점, 상승이 끝났던 이 부분을 고점으로 찍어볼게요. 저점에서 고점 방향으로 피보나치를 찍어보면 이런 식으로 피보나치 0.5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건 지나간 차트이기 때문에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피보나치를 실제 매매에서 활용하려고 했었다면 상승 이후에 완전하게 추세가 전환된 이 지점쯤에서 저점과 고점을 연결하고 피보나치를 찍어본 다음에, 나는 피보나치 되돌림상 0.5 구간에 오면 1차 매수, 그 다음 만약에 차트가 더 하락한다면 0.618 구간에서 2차 매수를 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면 됐었던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아주 기본적인 피보나치 되돌림을 쓰는 방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은 영상 후반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상승 구간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이 부분을 저점, 이 부분을 고점으로 보고 피보나치를 찍어 보겠습니다. 보면 이때도 0.5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실제 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추세 전환이 확실해진 이 지점쯤에서 저점과 고점을 연결한 뒤에 피보나치를 찍어보고 0.5 구간에서 1차 매수, 그리고 0.618 구간에서 2차 매수, 만약에 0.618 구간보다 더 내려가면 손절, 이런 식으로 매매 시나리오를 짜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제가 예시기 때문에 검증된 부분만 보여드리는 거긴 하지만, 실제 매매에 적용했을 때는 당연히 피보나치가 안 맞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저점과 고점을 연결하고 피보나치를 찍었을 때 0.5 구간과 0.618 구간을 찍고도 한참을 더 내려갔으니까요. 이때 만약에 제가 매수를 했었다면 아마 눈물의 손절을 해야 됐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하락 추세의 경우도 확인해 볼게요. 하락 추세일 때는 고점에서 저점을 연결해서 피보나치를 찍으면 되는데, 피보나치를 찍어보면 (0.618) 구간에서 되돌림이 나온 이후에 추가적으로 임펄스 하락이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보나치는 차트의 장기적인 시나리오를 예측할 때 굉장히 유의미한 지지 저항대의 역할을 하는데, 차트의 시간 프레임이 크면 클수록 피보나치의 신뢰도가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5분 봉보다는 30분 봉이, 1시간 봉보다는 1봉의 피보나치 구간이 더 강한 저항대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피보나치를 단독으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매매 근거들과 함께 사용하면서 정확성을 높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은 차트의 지지 저항 개념을 결합해서 사용하면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차트에서 전고점이었던 구간은 지지선의 역할을 할 수가 있잖아요. 추가적으로 이 구간은 상승 추세선에 닿는 자리이기도 하면서 이동평균선이 한 번 더 지지를 해주고 있기도 하고, 최종적으로 피보나치 되돌림상으로도 0.5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한번 또 다른 예시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차트가 이렇게 하락 추세를 그리다가 더블 바텀을 형성한 이후에 하락 추세선을 깨면서 다시 상승한 상태라고 가정해 볼게요.
해당 차트에서는 전저점과 고점을 연결했을 때 이 구간이 지지라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피보나치 되돌림 상으로도 0.618 구간을 터치하는 자리고 차트 패턴 상으로도 역 헤드앤숄더의 어깨 부분이기 때문에 저라면 아주 공격적으로 롱포지션 진입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팁을 드리자면 최대한 좋은 타점을 잡고 싶다면 이 구간에서는 5분봉, 15분봉 같은 낮은 봉 차트를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앞에서 봤던 차트는 4시간봉 차트였으니까 이걸 좀 더 낮은 시간 프레임에서 봐볼게요. 아까 매수 타점을 잡으려 했던 구간을 낮은 프레임에서 보면 이렇게 라이징 웨지 패턴이 형성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라이징 웨지 패턴이 깨지는 이 부분에서 롱 포지션을 들어갔다면 가장 안전하게 확인 매매에 가까운 형태로 포지션을 잡을 수 있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시를 더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락 추세선을 깨면서 0.382 구간에서 저항을 받는 형태인데 보면 보라색 라인이 전저점 지지 라인이기도 하면서 역 헤드앤숄더의 어깨 부분이기도 한 자리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두 번째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는 자리인데 이 부분을 낮은 시간 프레임 차트에서 보면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왼쪽 차트는 30분봉 차트, 오른쪽 차트는 5분봉 차트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처음에 봤던 1차 매수 타이밍 포지션이고 5분봉으로 보면 이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타점이었던 이 부분은 5분봉에서 지지라인에 위치해 있고 피보나치 상으로도 0.5 구간에 있으면서 상승 추세선에도 세 번째 맞닿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낮은 봉 시간대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이 차트를 봤었으면 저희가 1차 타점에서 매수 시기를 놓쳤어도 두 번째 타점에서 다시 매매에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피보나치 되돌림은 단독으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지지 저항선 그리고 이평선이나 차트 패턴 등의 매매 근거와 함께 병행해서 사용해주면 훨씬 더 확신을 갖고 포지션을 잡을 수 있게 해주는 정말 좋은 기술적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 100% 들어맞는 마법의 기법 같은 것은 절대 없어요. 피보나치 뿐만이 아니라 엘리어트 파동, 하모닉 등등등 모든 이론들은 결국 가설에 불과합니다. 엘리어트 파동으로 예를 들면 저희가 차트 분석을 해서 특정 구간을 상승 추세의 임펄스 파동으로 생각했었는데 그 구간이 사실 알고 보니까 조정 파동이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따지다 보면 결국 트레이딩의 정답이라는 건 절대 없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좋은 트레이딩이라는 건 가설이나 이론을 근거로 시나리오를 짠 이후에 설사 예측이 빗나가더라도 빠르게 손절, 좋은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트레이딩의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분석하고 더 높은 확률의 베팅을 하면서 시나리오에 맞게 흘러간다면 이익을 극대화하고 시나리오랑 다르게 흘러가더라도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올바른 트레이딩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오늘 배운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에서 무조건 100% 지지 저항이 발생할 거라고 절대 맹신하지 마시고 항상 여러 기술적 분석의 도구들과 병행하면서 복합적으로 시나리오를 짜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지난달에 수익률 대회를 개최했었는데 지난달에 3등 하셨던 분이 수익률 19%로 1000테더를 받아 가셨거든요. 경쟁률이 정말 낮은 편이니까 이번 달에 시작한 대회에서는 여러분들도 한번 참여해 보시는 걸 권유드리겠습니다. 이미 셀퍼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부담없이 그냥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사설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